2024년 전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약 6,559억 달러인데요. 이게 앞으로 엄청나게 이게 증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0 메모리 비중이 23.88%, 빈메모리 비중이 76.12%입니다. 이렇게 2029년도에는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 반도체 기술이 쓰이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그 반도체 회사들이 제 거를 무단으로 쓰고 있는 상태고요. 그 설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CPU 같은 것들도 그렇고 이렇게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갖고 일련 번호와 암호 설정을 해가지고 작은 조각 단위로 나눠가지고 그것을 D램에 동시에 띄웁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CPU에서는 합산하는 구조를 가져줍니다. 이런 기술을 가져요. 연산이다 그러면 100개 작은 조각으로 띄워서 그것을 연산을 처리하고 그거를 거기서 여기 CPU 자체에서도 이제 병렬 처리 연산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AI 칩으로 병렬 처리 연산에 강한 이렇게 CPU를 하나로 원칩이나 다른 마더보드에 떨어져서 그렇게 만들고 그걸 이제 AI 칩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것을 작은 단위로 이렇게 분산을 해서 연산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하나로 합산하는 구조를 가져요. CPU도 GPU도 다 그렇게 하고요. 일단 동영상이 한 개다 그러면 100개를 쪼개가지고 그것을 D램에 작은 조각으로 띄우고 그것을 동시에 처리하는 일꾼들을 많이 늘려서 동시에 처리하는 기술을 쓰는데 D램이다 그러면 이렇게 크기를 틀리게 해서 배치합니다. 대중소. 근데 가격도 맞출 수 있고 숫자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면적 단위에서 20개다 그러면 이렇게 대중소로 들어가요. 작은 놈들을 많이 만들어 온다는 거죠. 일꾼들을 동시에 띄워져요. 또는 이 D램 하나를 안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이 정보 용량의 처리를 따라 대중소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조각 단위로 최대한 뜯게 해서 이 동영상 한 개다 그러면 동시에 이렇게 작은 조각 단위로 띄워주고 읽어요. 그래서 저장도 HDD 들어가서 각각 다른 메모리 주소에 각각 저장을 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합니다. 부를 때도 각각 불러가지고 띄우고 그것이 동시에 그것을 하나로 CPU에서는 합산을 해주는 이런 기술을 갖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SSD 저장할 때도 동일하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뇌가 이렇게 부분적인 전체를 한 군데에 따닥 저장하면 발열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주요 저장 장선에 있고 나머지에 딱 쪼개가지고 작은 단위로 쪼개서 그렇게 저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도입을 하자는 거죠. 그럼 속도 처리가 엄청나게 빨라진다. 이렇게 클럭스를 높여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왔다 갔다 이렇게 클럭스를 높여서 이게 문단이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동시에 일꾼들을 프린터다 그러면 프린터 헤드를 일꾼들을 이렇게 20개로 늘려가지고 작은 조각 단위로 나눠서 일감이 있다 그러면 100명의 일꾼에게 작은 조각 단위 나눠서 순식간에 빨리 처리하는 게 낫습니까? 한 명이서 낑낑대면서 이렇게 혼자서 바쁘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100명에게 나눠서 금방 처리하는 것이 속도가 빠르겠죠. 발열도 없고 작은 조각 단위로 나눠서 그런다는 거죠. 연산도구로 100명에게 딱 나눠서 연산을 딱 하고 그것을 다시 하나로 합산하는 구조만 가져. 동영상 한 개도 100개 조각으로 띄어서 동시에 읽고 처리하고 저장도 그렇게 하면 되게 빨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CPU에서 이제 합산하는 구조를 가져준다. 이 GPU도 동일하다. 그래서 이거를 인쇄할 때도 작은 조각 단위 나눠서 각각 글자도 틀리게 인쇄를 하거나 색깔도 틀리게 인쇄하거나 언어도 틀리게 동시에 인쇄에 들어갑니다. 되게 빠르게 인쇄하기. 인쇄 시장에서도 이런 인쇄를 프린터가 됐든 인쇄 시장 이런 인쇄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잉크나 어떤 인쇄 잉크나 어떤 그림 물감
페인트에 유리석용 코팅 예사로 유리막 코팅지를 넣어서 제조하고요. 오일스테인, 그다음에 엔진 오일스테인, 그다음에 그 엔진 윤활제, 그다음에 불쏘시한세한테도 이것을 넣어서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넣어서 쓴다는 거죠. 방청제 같은데도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 항공기, 철판 또는 그 어떤 기타 금속이다 이렇게 또 배철판 이런 데다가 유리석용 코팅 예산을 유리망골 넣어서 제조, 가스관, 가스탱크 이런 거 만들 때도 모든 금속에는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넣어서 페인트 자체에 넣어가지고 코팅을 하면 처음부터 자동차가 새 것처럼 색깔이 유지됩니다. 유리석용 코팅 예산은 유리망골 여러 개 코팅 구조를 주고 이따 다시 코팅제를 아주 매끄러운 코팅제를 하나 줍니다. 특히 비행체 같은데 이렇게 속도가 높아질 때 이 비행체 공기 압력이 미끄러지도록 전달이 안 되게 하는 기술에서 발열도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포 포신 같은데 이렇게 포신 같은데 총신 같은데도 이 기술을 적용하고요. 유리석용 코팅 예산을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안에다가 아주 매끄러운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열이나 어떤 이런 그 압력이 이렇게 바깥으로 신속히 빠져나가는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이렇게 두톤 부분을 링식으로 줘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압력을 잘 견디는 기술을 사용하고 페인트 자체에도 그것을 리석용 코팅제나 유리막을 넣어서 갖고 제조합니다. 안에는 약간 이렇게 스크류 회전 구조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회전 구조를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넣어가지고 이게 끝에 갈수록 촘촘합니다. 항속적인 약간 사정거리를 늘리거나 이렇게 하는 기술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뭐 디램이든 하드웨어적인 분할, 또 소프트웨어적인 정보 총리 역량에 따라 분할은 CPU의 기본 구조가 되고, GPU의 기본 구조가 되고, 통신칩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하드웨어적으로 통신칩도 정보 역량의 처리를 따라서 대중소로 안에 20개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조각 단위로 나눠서 이렇게 일을 빨리 처리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죠. 플로팅 게이트의 플래시 메모리도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 여기서 정보 용량의 처리를 따라서 플로팅 게이트도 이렇게 대중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안에 10개의 플로팅 게이트가 있는 이런 개념도 쓴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반도체의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 구조에 있어서 최대한 집적하기 위해서 디지털 또 카메라나 또 디스플레이 장치 화소수도 대중소로 들어가요. 트랜지스터, 카패시터 대중소로 들어가서 같은 면적 대비해서 최대한 집적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부품이 다 대중소의 개념에 들어가는데요. 빈메모리, 저기 SRAM이다. 그러면 이렇게 캐시 메모리를 하는 SRAM도 그러죠. 대중소로 들어가요. 또는 SRAM에다가도 작은 배터리를 달아서 휘발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D램에게도 작은 배터리를 달아서 휘발하는 컴퓨터가 꺼져서 또 줘도 전기가 공급되어서 플래시 메모리화 시키는 간단한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또는 아니면 거기다 플래시 메모리를 작은 놈을 하나 탑재를 해서 그것을 D램에 약간 떨어져 거기다 일시적인 저장을 아주 작은 놈을 넣어주면 되죠. 티끌만큼. 그래서 일시적인 저장을 해서 정보가 빨리 휘발되는 이런 약점을 해결합니다. SL 비메모 캐시 메모리로 사용되는 것들도 역시 그러하고요. 캐시 메모리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소프트웨어적인 분할로 역시 대중소로 들어가서 정보 용량의 처리를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 대역으로 그 다음에 저기 ALU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코어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모든 부품은 다 대중소의 개념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숫자를 이거 제 어떤 반도체 설계의 가장 핵심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뭐 HDD다 그러면 HD도 대중수로 들어 SSD다 그러면 대중수로 들어가는 저장장치가 이렇게 뭐 스마트폰에서 뭐가 됐든 이게 크기도 대중수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HDD나 SSD에다가 작은 플래시 메모리 하나 탑재해서 급한 저장은 거기다 먼저 이제 하고 순차적으로 시간차를 따라서 HDD나 SSD로 옮겨서 저장하는 기술도 쓸 수가 있어요.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기본 설계는 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이런 그 컴퓨터의 반도체에 있어서 배터리다. 그러면 컨덴서다. 이게 제가 금속 컨덴서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구리바에다가 코일을 감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금속 자체에다가 전기를 뭐 전도처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라는 이론을 따라서 금속바에다가 코일을 감거나 구리판에다가 이렇게 절연 구조를 갖추고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서 코일로 컨덴서를 만들 수 있다. MLCC 기술에도 들어가요.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물에다가 알루미늄이나 어떤 구리판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자체로 배터리로 만들 수 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거기도 황산을 첨가하든지 금속에다 뭘 첨가를 하든지 상관없이 그건 너무 얍삽하시죠. 네, 그건 제 기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작은 모듈 단위로 해가 작은 조각 단위로 해서 많이 배치해서 하나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이 구리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은 거에다 연고자석 플러스 구리 코일을 감는 식으로 같이 결합을 시켜갖고 이걸로 배터리를 만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이렇게 구리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는 거 많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연고자석에다가 코일을 감는 식으로 그렇게 같이 이것을 배치를 해가지고 파워를 전기를 이제 흘려주면 얘가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여기다가 이제 흑연 미산 이렇게 어떤 뭐 탄소봉을 전도처럼만 사용하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그렇죠. 전기 축적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개 많이 넣어놓고 그걸 이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2차 전지 같은 것도 연료 전지 2차 전지다 그러면 자동차용이든 뭐든 간에 흑연 소재 하나만 넣어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흑연을 여기 겉들은 하나의 덩어리처럼 만들지만 이 안에 이렇게 탄소봉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여기다 이제 유리석용 고든 예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입자나 가루 구조에서부터 대중소를 넣어줍니다. 이건 연구자석 만들 때도 동일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되게 파워가 업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흑연 응격제 하나만으로 배터리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이거는 제 기술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돼. 1차 전지, 2차 전지, 자동차에 현재 있는 양극재, 응극재를 이렇게 여러 겹 동일하게 양극재 이렇게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로지부터 대중소로 들어간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런데 2차 전지의 어떤 양극재 분말 구조에서 서로 금속이 틀리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스파크 화재의 원인이 된다 그랬죠. 이것을 같은 금속으로 크기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로 들어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PM 반도체에서도 이게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발열이 생기는 부분인데 전기가 약하니까 화재는 안 나고 또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는 평판, 여기는 약간 두껍게 만들어주면 전기열 냉기가 이쪽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이제 밑에는 이쪽은 평판, 이쪽으로 두껍게 이쪽으로 흐릅니다. 전기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간단한 방식으로. 이것은 펠티어 소자에도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속만 되느냐? 아니다. 금속도 금속만 되는 게 아니라 고무도 되고 플라스틱도 되고 소재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구리만 되느냐 아니라 이게 알루미늄도 되고 이게 철도 되고 다른 것도 다 된다라는 거죠.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 있다가 구리판이다.
그러면 우리 알갱이를 대중소 넣어 정렬이나 비정렬로 넣어가지고 액상을 덮어줘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구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태양전지로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작은 조각 단위로 해서 이거를 이제 코일로 만들어 놓거나 판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데, 반도체 회로에 들어가거나 트랜지스터 카패시터에 들어가서 전기가 이제 대중소 나노 구조로도 알갱이를 들어가면 왔다 갔다 그 안에서 이렇게 모든 만보는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원리를 갖고 있다 그러죠. 크기가 틀리게 하면 왔다 갔다 그 안에서 이렇게 전기선의 형태가 되어서 가두어지는 형태를 쓰는데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제 쌀 유리막 코드를 넣어서 제조하거나, 내가 이렇게 이 피복이 있으면 전기를 멀리 전송할 것이죠. 그러니까 전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복을 형성하거나 피복을 이걸 10개 묶어도 열이 전송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도체 회로에도 이렇게 D램 같은 데도 끊임없이 전기를 재공급해야 되는 이유가 회로가 얇아서 그래요. 그리고 피복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피복을 형성해 주지 않은 거죠. 절연체를. 뭐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여러 개 코팅을 주든가, 유류 방수제를 써주든가, 아니면 건축용 실리콘을 액상으로 해서 발라주든가,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절연 방식이 뭐가 됐든, 곰팡이 방지 처리해서 절연 방식이 뭐가 됐든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가 그 안에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전기를 끊임없이 공급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거를 약간 이런 식으로 금속을 약간 두텁게 만들어주면 카패시터가 된다 그랬죠. 이게 보다 많이 축적이 되는데, 이 기술은 제 기술이에요. 이거를 이제 카패시터나 트랜지스터로 해갖고 좀 많이 넣어줄 수 있어요. 이런저런 이렇게 전기가 가두어진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끊임없이 재공급해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4조각으로 8조각으로 나눠서 경우의 수를 늘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거는 카패시터가 되고,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가 되고요. 이렇게 합니다. 토너 기술에서도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중폭하게 보냄으로 신호가 소실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텅스텐 구리 컹스텐 부분이 열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건 텅스텐이 무겁기 때문인데, 텅스텐을 약간 얇게 만들어 주거나, 텅스텐 구리 합금으로 만들어 주거나, 그거를 텅스텐 부분을 제거하고 구리는 약간 두텁게 해서 거기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기가 이제 저장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기가 흐르면 전기가 생기고, 전기가 끊으면 전기가 저장되는 구조를 가졌을 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수십 조개, 수백 조개를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메모리 주소를 할당하고, 이 주소와 이 주소를,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진법세에 무엇이고,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숫자 방식에 무엇이고,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문자 방식에 무엇이며, A, B, C, D, 뭐 이렇게 이 셀과 이 셀을 결합, 문장도 될 수도 있어요.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서 파일, 이런 문서 파일이나 이런 그런 부분들에도 이렇게 문서 파일에 몇 번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음파 통신에서도, 무선 통신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게 현재는 반도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진법서에서 국제적인 표준이 뭐라 그랬든 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다른 모드로 바꿀 수가 있는데, 서로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다른 의미로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을 한 번 깜빡이면, 야, 밥 먹었냐? 식사를 2번 하면, 이따가 우리 집 놀러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럼 다른 사람도 다 다른 의미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진법수를 뭐라고 표현했든 하여튼 간에,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경우의 수를 늘리는 방법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구글 유튜브가 어떤 데서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 기술이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줘가지고, 전기양도
전기가 이제 있냐 없느냐에 따라 진법수를 따라서 이렇게 그 정보가 있냐 그걸로 이제 진법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기량을 따라서도 그것을 전기량이 10이냐 20이냐 30이냐 40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측정이 돼가 그렇게도 할 수 있다. 그것도 이제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런 작은 조각 단위를 이렇게 4분의 1로 8분의 1로 늘려서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어요. 두껍게 해가지고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그래서 보면 작은 금속이 중간 금속, 큰 금속 이렇게 크기를 따라서 한쪽으로 전기열 냉기를 전도할 수 있다. 다이오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얘가 두꺼운 놈 쪽으로 이것을 전기가 전도됩니다. 이런 것을 압력밥솥 같은 데도 이렇게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열을 안쪽으로 두꺼운 놈을 배치해서 열을 전도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다이오드가 되고 한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전기 흐름으로 다이오드가 자체 전기가 축적이 되므로 금속 다이오드죠. 이것을 그렇지 카펫에다가 원오프 고자라가 되면 트랜지 시스템 이런 것과 더불어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 하시면 되겠고요. 반도체의 어떤 낸드 플래시다 HBM이다 그러면 거기다 절연 절연 테이프 같은 방식도 아닌데 절연 소재가 뭐가 됐든 절연을 해주면 열이 전염되잖아요. 지금 현재보다 높이 쌓일 수 있는데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의류방 수제는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만코 넣어서 하거나 건축용 실리콘의 곰팡이 방지 처리해서 특히 그 욕실용 그레이종이 있어요. 액상으로 해서 그걸 칠해 줄 수도 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반도체나 같은 세척할 때 락스하고 뚜러펑을 사용을 했더니 되게 화장실 줄눈이 하얘지더라. 세탁세제도 넣어주거나 고용조로 해서 그거는 이제 하수도 청소하거나 쓸 수 있어요. 산업용 세척조로 사용할 수 있는데 반도체 세척이나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테이즈는 뭐 둘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어요. 딱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반반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그 반도체 세척이나 산업용 세척조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낸드 플래시나 HBM에 이렇게 절연 소재가 뭐가 된 절연을 하면 열이 전염되지 않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거기다 이제 수직 터널을 제가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와 가지고 물통 구조로 해서 플라스틱 물통이 됐든 아니면 플라스틱 물통이 됐든 이런 콘크리트 물통이 됐는데 파이프를 둬가지고 여기서 파이프 압력을 따라 계단식으로 해서 상류로 다시 보낼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걸 3D 반도체에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파이프 안에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어서 이건 이제 수직 관통 기술로 해서 SK텔레콤하고 지금 SK하고 삼성, TSMC, 마이크론 이런 데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무단으로 제기를 쓰셨기 때문에 돈을 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 뭐 유리기판이다. 그다음에 이렇게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판에 홈을 파갖고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하고요. 그렇게 되면 가공비가 싸요. 그래서 거기다 수직터널과 수평터널을 놓고 아래는 절연 구조를 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는데 거기다 이제 전기선, 통선 넣는 거죠. 그렇게 지금 삼성 협력사 코닝도 이거 쓰시면 되겠어요. 이거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죠. 또는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홈을 파가지고 거기다 전기선, 통선 넣는 기술을 사용하고 절연을 해줄 수 있다. 절연 그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이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리고 이게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은 이게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등 플라스틱 창을 얇게 여러 겹으로 가서 미세 투과대를 좁게 하고 그때도 이제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거나 제가 이렇게 보석상 털리는 것을 보고 그럼 플라스틱 창 더 떼자 그랬더니 Y10A 플라스틱 그대로 나오시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유리창을 더 떼는 거 하셨는데 겨울과 봄의 온도 변화로 떨어지거나 안에 습기가 찼을 텐데요. 네.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유리창에다 유리창을 접합한 게 아니라 플라스틱 창을 접합하시면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서울시에서도.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기관이 20몇 대 군데가 그 광고를 내셨는데 주한미대사관 워스리아 관광청 뭐 대기업들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뭐 이렇게 하나 뭐 LG 다 재기술에 나오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지적재산권협회 카이스트에서도 재기술에 많이 나와요. 국가의 정보 출연 기관에서도 전국에 지금 과학기술부터 통신 과학기술 통신 그 산하 이렇게 정보 출연 기관에서도 재기술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체코 운전 거기 들어가는 기술도 재기술을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거기 쓰시면 안 돼요 무단으로. 그래서 그렇게 무단으로 쓰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정보를 할지라도 공무원인데요. 네.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도 물러나고 국회의원도 물러나고 정보기관들도 다 장관도 물러나는데 나중에 이게 구상권 들어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네. 외국에 팔았을 때 거기서 문제를 저는 절대 소송 안 걸어요. 외국에 팔았을 때 거기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 기술이 무단으로 YTN에 쏟아지는지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페이스북에 아이트 국정원이 이렇게 그렇죠. 나중에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 장관이든 뭐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소송 안 건다 했잖아요. 팔았을 때 그쪽에서 알아서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모든 전 세계 국제 언어를 그 숫자로 통일하죠. 전 세계는 숫자가 공통으로 사용되니까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놓읍시다. 군의지나 다른 데서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의미로 저장하시면 돼요. 이렇게 숫자 방식으로 바꿔서 이거를 관광객이 이제 어디를 가든지 이 숫자 되면 그 나라 언어로 이렇게 이해하고 안내해 줄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예. 이거를 유무선 통신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유무선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한국에서 프랑스에 전화 걸 독일에 전화 걸거나 스페인 전화 걸었다 그러면 그쪽 언어로 모드를 바꾸면 이렇게 진법수를 숫자로 바꿔갖고 정확하게 번역을 해줘요. 내 목소리까지 주파수로 분석을 해서 숫자로 바꾸고 그것을 내가 언어를 모드라도 프랑스어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딱 전화 걸면 언어에 상관은 일본어로 바꿀 수도 있고 영어로 바꿀 수도 있고 중국어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숫자로 바꿔놓으면 이런 번역도 명확하고요. 기존의 모든 번역 프로그램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거를 컴퓨터 언어로 넣어주자는 거죠. 01이 이제 뭐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 이걸 78로 만들어나가 7로 만들어나가 숫자 방식으로 바꾼다는 거죠. 001 이렇게 진법수를 6으로 만드는 64로 만들어나 정해놓기 나름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이것도 큰 기술이에요. 엄청나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전세계 번역이 되게 명확하게 빨리 됩니다. 숫자 방식으로 전세계 이게 숫자로 하나로 통일되는 거죠. 이게 약속만 하면 된다. 이 기술 매우 큰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슈퍼컴퓨터를 우리나라 지금 아까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되는데 컴퓨터 시장을 한번 볼까요? 이거 앞으로 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스마트폰에서도 이 기술 쓰게 되고 다 쓰게 됩니다. 전 세계 컴퓨터 시장 규모, 전 세계 컴퓨터 시장 규모에 있어서도 이것은 제 기술을 쓰게 돼 있다. 그래서 금액으로 2024년에 2250억 달러 PC 시장만 데스크탑 2028년 2700억 달러 이상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성장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PC 업계만. 전 세계 노트북 시장 노트북 시장 규모가 2024년에 1099억 달러, 2025년 32년까지 1735억 달러에 해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를 보면
2022년도 2029년까지 해서 2022년도에 4,841억 달러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2022년도에는 4,841억 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 사용자가 55억 명, 보급률은 7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틀렸네. 2020에 네. 457억 18억 달러인가 이렇게 돼 있네. 아니 이게 잘못 나네. 2022년에 5,146억 달러, 2030년도는 7,800 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이게 스마트폰도 제 거 쓰게 돼 있어요. 좀 이따 조금 다시 읽어서 기술을 얘기를 하죠. 전 세계 컴퓨터 시장에서도 보시면 이제 전 세계 제가 어떤 회사 내 컴퓨터 100대를 묶어가지고 광섬유로 엮어도 돼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동영상 한 개다. 그럼 1년분의 암호 설정을 100개에다 동시에 저장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연산도 동시에 100개에서 맡겨가지고 다시 합산하는 구조를 가진다. 그럼 간단한 방식으로 슈퍼컴퓨터가 만들어진다.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정보를 각각 다른데 저장하는 이 기술이 이게 제 핵심이라는 거죠. 그것은 제 반도체 설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이 기술이 들어가면 안 된다. 내 기술이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데스크탑 같은데 케이스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스는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마더보드나 기판에다 저장 구조를 100개 갖고 있구나. 그것을 크기를 틀리기 위해서 대중소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신호를 전체적으로 연산 구조 나눠주고 합산하는 구조만 가진다는 거죠. 이 기술이 기본 구조가 된다. 그럼 작은 미니 랩탑 같은 게 미니 컴퓨터 그것도 5개, 10개 묶어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동일해요. 원리는 동일하다. 그래서 데스크탑 이렇게 짐 켈러라는 분이 이거 하시고 신생업체 모래라는 스타트업 이걸 하실 텐데 제 기술이에요. 쓰지 마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걸 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데스크탑에다가 기판을 보통 마더보드죠. 이 기판을 여러 개 둬가지고 이것을 슈퍼컴퓨터화 시킬 수 있다. 뭐 대중소로 들어가도 되고 기판은 작은 것들, 뭐 5개짜리 들어, 10개짜리 들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굉장히 성능이 뛰어나게 되겠죠. TV에도 이 기판이 여러 개 들어가, 스마트폰, 오키토키, 모든 가전에 로봇 같은데 기판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안에 여러 개라는 거죠. 또는 그 기판 자체도 소프트웨어적인 분할로 해고 기판이 5개 있는 거죠. 10개 있는 것처럼 정보 용량의 처리를 따라 그렇게 대중소로 나누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 또는 비상 배터리, 비상 기판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같은데 문이 안 열려가지고 주요 기판이 고장 나갖고 문이 안 열려 고장 나면 그걸 즉시 차단시키고 비상 기판, 보조 기판과 이렇게 비상 배터리 만들어서 차문을 열자 그랬죠. 전기차 같은데 드론 같은데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 드론이나 비행체 또는 로봇, 자율주행 차 이런 데다가 비상 기판, 비상 어떤 배터리 또는 비상 연료통을 줘가지고 추락하지 않게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마더보드나 그래픽보드나 이런 보드의 밑판에 절연 구조를 줘서 미세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오작동을 방지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플라스틱 케이스, 네네, 그렇고 또 이런 절연 구조를 컴퓨터 케이스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도 절연 구조를 넣어줄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미세 전류가 마더보드에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런 컴퓨터 케이스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전 세계 스마트폰 구조는 제가 이렇게 다시 기술을 얘기를 하죠. 굉장히 규모가 큰데 거기서도 제 기술이 사용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사용되냐면
컴퓨터에 또는 스마트폰, 워키토키에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자는 거죠. 이거는 몇 개를 동시에 또는 전체를 동시에 해서 유무선 충전에도 들어가요. 왜 스마트폰에서 KT 것도 쓰고 SKT 것도 쓰고 다른 것도 쓴다는 거죠. 또는 워키토키 기능을 줘가지고 이렇게 사물 인터넷 전파를 쏴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조정하는 뭐 인터넷망으로도 할 수 있지만 뭐 그냥 같은 인터넷망으로 하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체 전파를 쏴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앞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스마트폰, 워키토키, 데스크탑 같은 방향의 데스크탑에다 무선 통신 체계를 줘요. 또는 이렇게 TV에도 그렇고 앞으로 TV 무선 TV 갖고 다니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유선 전화도 그렇게 줄 수 있어요.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같은 방향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100개든 이렇게 10개든 20개든 넣을 수 있어요. 데스크탑에 스마트폰이 20개 들어가거나 스마트폰에 스마트폰 10개 들어가거나 이렇게 워키토키에는 워키토키가 10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는 그 와이파이 안에 와이파이가 어떤 스마트폰 10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위성통신에 스마트폰이 10,000개도 들어가고 1,000개도 들어가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사용한다. 드론 조종할 때도 이게 썼어요. 그러면 전파를 갖다가 스마트폰에 단거리 전파, 중거리 전파, 장거리 전파 구분해서 전파를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이렇게 약간 라디오파 같은 걸로 이렇게 드론 조종하거나 군에서도 쓸 수 있는 방식인데요. 이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거리만 필요할 때 뭐 굳이 뭐 장거리 쓸 필요 있냐라는 거죠. 이런 것을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무선 송수신 체계 모든 신호를 이렇게 중계하는 이런 인터넷 장비라든지 그런 것 그다음에 이동통신 장비 업체에서 이것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장거리, 단거리, 중거리 이런 장거리 이 전파의 개념을 하나 같은 데서도 쓰시면 군에서도 쓸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에다가 중폭 장치를 둬가지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신호의 송수신 거리를 늘리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 같은 데도 LIG 넥슨도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그거 쓰시면 제 기술이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MLCC 기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MLCC 기술 이런 작은 금속적 여기다가 금속에다가 구리 알기인을 대중소에 정렬이나 비정렬도 없고 액상을 덮어줘요. 구리만 되는 게 아니라 알루미늄, 철, 뭐 다 금속은 다 돼요. 이것은 이제 고무판에도 되고 고무판에도 돼. 고무 같은 데서 탄력을 높여주는 기술로 들어가죠. 그것도 라텍스도 되고 그다음에 플라스틱도 되고 소재에 상관없이 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스티로폼에도 줄 수 있고 쓰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거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절연 구조를 가지고 MLCC 기술로 들어간다는 거죠. 콘덴서 금속 콘덴서 개념을 쓰신다는 거죠. 일단은 구리 바에다가 코일을 감아서 금속 콘덴서 개념을 줄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또는 연구자석과 구리 코일을 감아가지고 그걸로도 이렇게 콘덴서로 삼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가령 이런 데다 금속 절연 구조를 갖춘 짜 안에다가 연구자석 코일을 이렇게 구리 코일을 감아서 이렇게 모듈로 많이 넣어놓고 전기를 흘려주면 전기가 생산되는 구조. 이렇게 회전하지 않아도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회전축에다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두께를 틀리게 여러 겹 수십 겹 형태로 들어간다. 연구자석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거를 연구자석의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송전선은 전기선언이 구리선이 대중소다. 자동차 같은 데도 이것을 설치해 놓을 수 있고요. 가스로 돌리든 석유로 돌리든 원자력 모듈로 돌리든 원자력 자국 모듈로 돌리든 SMR 그 다음에 아니면 뭘로 돌리든가 이거를 돌리면 된다. 태양 전지로 돌리든 풍력으로 해서 전기 생산을 돌리든 전기 생산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나노 구조로도 반도체도 들어가요. 이 기술을 갖다가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자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데스크탑이나 또 드론 같은데 이런 거 넣어주거나 해줄 수도 있죠. 드론 같은데 이렇게 KGGB 이렇게
재래식 폭탄에다 날개 달아서 하는 거기다가 또 풍력 발전기를 물레방아식으로 풍력 발전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기로 이것을 회전축을 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태양전지 달아 가지고 웨어러블 기술에서 반도체 같은 데 곤충 로봇 같은 데서도 생산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이렇게 태양전지판에다 전기를 생산해 갖고 이 회전축을 돌려 가지고 집에서도 조명으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네. 20m, 30m, 40m짜리도 만들어서 돌려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니면 풍력 이렇게 바닷가에나 이렇게 가지고 5m짜리 10m씩 기둥 세워가지고 물레방아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생산해가지고 그걸로 이걸 돌릴 수도 있고 태양전지 판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것을 연결해가지고 그 전기로 이 회전축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 시장인데요. 또 전 세계 마트도 완전히 이렇게 큰 시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제 독창적인 기술인데 부담으로 쓰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폰이 앞으로 이게 서로 경쟁력을 갖출 때 다양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고객 편의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 하드디스크나 스마트폰 갤러리 아니면 설정 기능 이런 것을 제가 원격 조정을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 번 했어요.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에서 이게 돼요. 그러면 프로그램마다 쌍방향 통신이어서 이쪽을 볼 수도 있다는 건데 그때마다 참 찝찝하죠. 아 이거 이러다가 이렇게 내가 느껴 어린이 아동 하나 넣어주면 나오는데 끝나는 거네. 그 생각 안 드십니까? 네, 그 생각을. 그래서 보안 프로그램 시장도 큰데 보안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어디서 명령이 들어오는지 이게 데스크탑인 키보드가 되겠고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거기 터치 스크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 명령 구조가 거기서 나오는 거 외에 다른 데서 명령 구조가 오면 이거 원격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거. 음성 파일로 열려라 참게 음성 파일로서 허락이 돼야만 내 얼굴이 보안이 될 수도 있고요. 동작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는 비밀번호 방식일 수도 있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원격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 설정을 변경시키거나 개입해서 이거를 다운로드를 안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운로드, 업로드를 데스크탑에도. 그렇게 해서 이제 보안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기타 다른 데도 돼요. 뭐 통화 기록 아니면 계좌 같은 거 이렇게 스마트폰 깔고 저는 스마트폰들 안 해요. 예. 계좌 같은 데 깔 때도 그때 비밀번호 보안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암호를 설정해서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볼 수 있도록 할 때마다 그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은행에서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얼굴 보안이 될 수도 있고 동작 보안, 열려라 참게, 비밀번호 이런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마트폰을 혹시 보더라도 그거를 암호가 없으면 못 열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하려면 다 하죠. 마스터키라는 거는 항상 있습니다만은 내 얼굴이 보안이면 그거 나 사용자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굴 보안으로 해가지고 드론도 조정하거나 가전 스마트폰 로봇 또는 이렇게 어떤 차량 조정할 때 이럴 때 그다음에 지금 현관문 출입할 때 회사문 출입할 때도 되겠네요. 그럼요. 데스크탑을 갖다 움직이거나 업로드 다운로드 할 때도 부분적으로도 내 얼굴이 보안이 되거나 동작 보안 이렇게 동작 또는 열려라 참게 이걸 보안을 같이 여러 개를 할 수도 있다. 금고에도 사용.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관문 디지털 키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나 아니면 출입을 못하는 거죠. 금고 같은 것도 얼굴이 보안이 된다. 이건 드론 조정할 때도 그러하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안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깔아준다는 거죠. 이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명령 구조가 나의 키보드 데스크탑이면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터치 이렇게 자체에서 이게 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데서 경로가 오면은 경로를 설정해 추적화해서 그걸 안 되게 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다른 데서 내 스마트폰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들어오는 모든 신호에 일련 번호를 설정해서
거기서 수상한 활동을 한다. 그러면 거기다 경보하고 그 통신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이 모든 서버 기술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파일 하나하나에 일련 번호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어떤 정기적인 활동이 거기서 일어나 파일이 지금 내가 이거를 갖다 하고 있거나 컴퓨터 작동을 안 시키고 있는데 파일이 스스로 활성화되어서 하더라. 그러면 전기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이런 활성화되는 이런 파일에 대해서 뭐 때문인지 그 경보를 내리고 통신 차단, 그것을 차단시켜 버릴 수도 있다. 이런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든 어디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음악 프로그램을 할 때 음악 프로그램을 본사에서 멜론이나 이렇게 유튜브 어디서 노래방이나 하면 서로 이렇게 다운로드 몇 회가 조회가 했는지 서로 통신이 되고요. 그래서 몇 회가 자동으로 이쪽으로 와요. 쌍방향 통신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판매를 할 때도 고유번호를 부여를 해줘야만 회사에 허락이 있어야만, 물론 자동으로 하니까 빠르게 되죠. 고유번호를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또 만약에 복사를 방지해나 했는데도 풀어가지고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 또는 TV나 또는 데스크탑에서 지 멋대로 하더라, 노트북에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고유번호가 서로 일치해야 되고 거기에 몇 번 조회수가 됐는지를 이쪽으로 보내서 나중에 이제 정밀 검사를 해갖고 이게 우리 게 아니다,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있다, 안에다 또 약간 비밀 코드를 좀 더 고유번호 외에 줘가지고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는 비밀 코드를 하나 줘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몇 회 조회수가 됐는지를 보니까 그렇죠. 그것은 이제 들통나서 신고를 하면 되죠. 112 신고, 경찰 신고하든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복사 방지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폰에 또 이런 보안 장치를 갖다가 설정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면 대박 치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하드디스크나 이렇게 어떤 갤러리, 카메라 기능, 아니면 내 통신 기록 조회, 문자 조회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다른 설정 부분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다운로드, 업로드 못하게,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또는 들어오는 사용자에게 일련 번호를 정해서 수상한 활동을 하면 통신 끊어버리는 거죠. 경고하거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메일에다가 비밀번호를 줘서 서로 간에 비밀번호가 있어야만 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내 컴퓨터 볼 수 있는 이메일도 검색할 수 있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실제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으니까 문제죠. 원격 조정을 몇 번을 부탁했는데요. 원격 프로그램이 어디에 원격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든 프로그램은 쌍방향 통신이어서 이쪽 하는 일을 다 볼 수 있답니다. 원하지 않아도 불법이지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네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깔려져 있는 이상 이 컴퓨터에 대해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쨌든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깔아놓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이메일 같은 데나 모두 인터넷에서 주고받는 모든 파일 암호를 설정을 해서 그래서 뭐 해킹을 해도 모르게끔 하는 이런 기술을 쓰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전용 드론 조종할 때 조건이 조정할 수 없게 전용 단말기 제도를 쓴다 그랬죠. 이런 홈캠인데도 프로그램을 전용 단말기를 줘서 스마트폰에 그걸 깔아가지고 자동으로 풀어지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얼굴 자체가 보안이 되거나 열려라 참깨 임의적인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도 있다. 음성이든 뭐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해킹을 해도 안 되도록, 적어도 음성을 열려라 참깨 음성으로 하면은 참 곤란하겠죠. 해킹해도. 그래서 물론 하려면 합니다만 마스터키는 항상 있으니까요. 하려면 합니다만은 정보24를 들어갔더니 주고받는 파일에 비밀번호 넣으라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 무단으로 침범하신 건데 놀랬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국정원 나이터제 페이스북 광고 내고 계십니다. 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에
앱 방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뭐 카카오톡이 됐든 어디든 카카오톡도 영상으로 통신하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인터넷망을 사용하시는데 영상으로 문자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 통화처럼 사용하시면 돼요. 뭐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인터넷 전화 주듯이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 뭐 인터넷을 통해서 통신을 하겠죠. 네.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를 남기는 기능을 스마트폰에 주시거나 카카오톡 그렇게 해서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 남기면 참 좋겠죠. 저녁에 전화 못 받아도 이 기술을 현관문 비디오에도 줄 수 있고 어떤 저기 스마트폰 데스크탑에다가 앞으로 이렇게 유무선으로 통신할 때 전화번호로 부여하는 고유번호로 부여하고 해킹 방지 기술을 사용한다 그랬죠.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PC 이런 데다가 고유번호를 줘서 TV도 이렇게 해킹을 방지하는 기술에 쓴다고 그랬죠. 그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거기다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메일도 보낼 수 있어요. 이메일을 할 때 이게 카메라가 있으니까 사진 방식이나 이렇게 문자도 보낼 수 있지만 사진 방식이나 아니면 동영상을 사진으로 본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그 파일을 보낸다는 거. 이런 이메일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에요. 스마트폰에도 이메일 기능을 이렇게 주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메일기로서 서로 이렇게 동영상 파일을 지금도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를 남기거나 이메일 기능을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데스크탑에다 직접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능을 넣을 수 있다. 스마트폰에다가 이메일 기능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앱 방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유튜브 어떤 데가 됐든 고객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데서 방송국의 개념을 줘요. 그래서 홈쇼핑을 하든지 광고를 하든지 뭘 하든지 라디오 방송을 그걸 중에 상품을 팔거나 이렇게 해서 광고해서 수익을 나눠요. 그래서 그걸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줘요. 플랫폼에서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은 좋겠죠. 그래서 어떤 데는 인기 없고 몇 사람이 없고 어떤 데는 많은 사용자가 있어서 그쪽에 이제 앱을 깔면 이게 방송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혈안이 돼서 하겠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다 그러면 이렇게 유튜브다 애플이다 그러면 방송국을 갖다가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유튜브는 그게 널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시간대를 정해서 10개든 20개든 틀어주는 기능을 가지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학교 가거나 이게 너 안 되는 학교 가거나 너 회사 갔을 때 딴 일을 하더라도 시간대를 따라 자동으로 틀어주면 내가 방송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상대방이 와서 이게 접속을 해도 되지만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가입자로 연결이 되면 자동 틀어진다고요. 그쪽으로 전송이 되거나 자동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기술을 사용한다. 하시면 제 기술에 인터넷을 통해서 하면 요금이 싸겠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유튜브다 하루에 40개씩 틀어주면 방송국이죠. 100개도 채널도 만들 수 있죠. 홈쇼핑도 말고 별거 다 하신 뉴스도 지금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네네. 그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뉴스 기능을 줘서 요약 뉴스를 해가지고 앱을 넣어준다. 그럼 뉴스 그것만 딱 검색하면 되잖아요. 핵심 뉴스만 아니면 그것을 네이버 같은 데로 연결하고 스마트폰 데스크탑에서 앱으로 해서 네이버 같은 데로 연결을 시켜주는 기능 또는 어떤 검색 기능을 줄 때 단어를 했을 때 스마트폰이 됐든 뭐 어떤 데스크탑이 됐든 검색 엔진을 내가 하나 치면은 구글에서도 자기네들이 대신 쳐주고 다음 뭐 야후 뭐 네이버에서도 동시에 쳐갖고 그 결과를 나한테 보여줘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데스크탑 같은 데서는 이제 스마트폰 화면이 좀 좁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내가 쳐주면은 전 세계 뭐 어떤 미국 구글에 이제 미국에서 서비스하는 정보가 틀리고 한국에서 틀리잖아요. 그러면 미국이든 다른 나라 것들도 다 검색을 해서 번역 서비스까지 해가지고 제공해 줍니다. 전 세계 검색 엔진을 다 통합해서 해줄 수 있어 원하는 데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화면을 보여주거나 그쪽으로 이 사이트로 유도를 해주거나 이런 방식일 수 있어요. 케이블 TV에도 이게 쓸 수 있는 검색 엔진은 이런 형태의 검색 엔진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전 세계 방송국이라는 이런 앱을 깔아줘요. 그래서 번역만 된다면 그래서 일본 방송도 보고 싶고 미국 방송도 홍콩 방송도 보고 싶고 중국 방송 그래서 이거를 갖다 자유로이 선택해서 그 나라 방송을 다 볼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앱들을 넣어줍니다. 앱들을 그런 것도 전 세계 대박이겠죠. 그래서 다른 데는 없는 핵심 앱들을 넣어주면은 뭐 케이블 TV다, 유성 TV다, IP다 그럼 앱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넣으셔가지고 고객님을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비 설치 없이 많은 고객을 확보해서 돈을 벌 수 있죠. 앱 방식으로 이 방송국을 만드는 그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뭐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케이블 TV 하나 넣어주면 짱이겠죠. 네. 네, 되게 차별화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이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를 남기는 이 기능 하나만으로도 대단하다라는 것이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스마트폰의 앞뒤로 동시에 카메라를 찍을 수 있도록 앞뒤로 카메라가 있긴 하나 동시에 찍는 건 없어요. 또는 카메라 같은데 렌즈를 여러 개 둬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고 각도별로 찍거나 여러 개를 합해서 통합 화면을 찍거나 와이드한 화면을 찍을 수 있어요. 이걸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잠성 같은데 플랫폼 달아가고 위로 쭉 올려가지고 500m도 되고 100m도 되고 안 떠오르고 그래서 올려서 이렇게 샥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360도로 동시에 촬영해요. 이 아래까지 유성통신도 하거나 유성방송까지도 볼 수 있어요. 이거 잠수함에 쓸 수 있어요. 이것은 잠수부 같은 데도 이렇게 딱 달아갖고 부표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360도 카메라 만드시면 제 기술, 360도 안테나, 360도 레이더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 뭐 잠수부들 같은 게 이렇게 밑에 들어가가지고 유선줄을 실시간 카메라로 유선줄을 달아가지고 부표 방식이나 띄워서 뭐 유성 인터넷을 통해 곧바로 이렇게 실시간 바닷속 장면을 보내거나 선박에서 받아가지고 보낼 수도 있어요. 물속에서는 음파 통신을 주로 하고 거기서 신호를 변환시켜서 물 밖에서는 그것을 다른 전파로 바꿔서 보내는 이런 기술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음파로 그냥 통신하면 되지. 뭐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죠. 예, 음파로 통신하시면 제 기술이다. 문파에다가 숫자 방식으로 뭐 진법수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시면 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아까 좀 얘기했지만 문서의 몇 번째다 이렇게 영상 그림의 몇 번째다 사진의 몇 번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통신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영상 방식으로 서로 이해하도록 이게 그걸로 이제 그림 문자가 되는 거죠. 얘기를 하자면 사진 문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갖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전달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수함에도 이렇게 스노클 같은 거 달아서 공기를 입출력할 수 안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게 일반 잠수부들도 스노클 좀 길게 달아서 부표 띄워가지고 공기를 입출력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물이 안 들어오게 하죠. 그렇게 하면 뭐 머구리 되게 좋죠. 그래서 잠수부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유선줄을 달아가지고 실시간 카메라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유선줄을 달아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줘갖고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 잠수부들이 무선으로 통수신하거나 근거리에서 또는 거기서 음파 통신으로 통신을 한 것을 서로 음파 통신으로 대부분에서는 바닷속에서는 통신하고 유선줄로 올라가가지고 다른 전파로 바꿔서 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위성 인터넷망을 이용해갖고 이제 하든지 인터넷망을 다른 인터넷으로 전송을 할 수도 있어요. 실시간 카메라 찍을 수도 있고 유선줄을 내려가지고 유선줄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예, 통신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공기통을 갖다가 이렇게 내려갖고 그 자연 공기를 갖다 거기서 이렇게 연결해서 마시거나 인공적인 공기를 큰 산소 탱커를 넣어가지고 거기다 꽂아서 물에 안 올라오고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